사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그것에 관하여 논하지 마라. 본격 그들만을 위한 리얼 덕후 방송 까까 TV 지금 하지메 마시오카. 안녕하세요, 까까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저의 애독자이신 경기도 부천시 주민 박상욱 베지터님께서 저의 너무 큰 팬이시라고, 이게 토리야마 아키라 드래곤볼 작가가 실제 그리고 사인을 한 복제 원화라나봐요. 여기에 제 까까TV의 로고를 새겨서 액자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으로는 지식이 거의 없어요. 저희 드래곤볼 밴드 내 이클립스 K님하고 이거 선물해주신 베지터님 전문 분야인데, 오늘은 제가 리뷰 전에 자랑질도 한번 해볼 겸 짧게라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보시다시피 토리야마 작가가 그린 손오공과 아라레가 있고요. 아라레 머리 위로 깨알같이 등장한 두 캐릭터는 토리야마가 후속작으로 그린 네코마인과 드래곤 퀘스트의 슬라임입니다. 아래는 토리야마의 친필 사인과 드래곤볼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낙인과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버듀 스튜디오까지 희미하게 새겨져 있네요. 진짜 선물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포인트는 그 와중에 사인과 그림 사이에 저의 까까TV 유튜브를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림과 사인만 달랑 주셨으면 그저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선물을 해주신 분이 센스가 흘러넘치다 못해 여의봉으로 신경 끝까지 찌르고 올라갈 것 같네요.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베지터님. 오늘은 기념으로 이걸 오른쪽 편 테이블에 놔두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베지터 형, 저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한 것 같은데 저 돈이 입금이 안 됐네요. 이거 보시면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자, 선물도 받았겠다. 기분 좋게 오늘 깔거리 한번 만나봐야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뒤에 제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종합 엔터테인먼트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시간만큼 드래곤볼에서도 대단히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느껴지는 캐릭터의 조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손오공의 의지를 일반했던 그 이름, 그랜디스타 손오반입니다. 왜 손오반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냐면, 손오공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외관의 변화가 적거든요. 손오공은 작화가 변한 거지 캐릭터는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반은 첫 등장 때부터 청년이 되는 그 순간까지 모습이 계속 변하거든요. 처음에 모자, 장발, 그리고 바가지 머리, 다시 장발, 올림머리 컷까지. 오죽하면 드래곤볼 깊이 읽기라는 책을 쓴 저자가 드래곤볼이 끝날 때까지 이 손오반이라는 캐릭터는 정체성을 찾아 방황하는 캐릭터라고 언급을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초반에 사담을 늘어놓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저의 최애캐거든요. 빠르게 박스를 돌려보며 소개해보죠. 제조사는 오늘은 가성비 최강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겠네요. 반프레스토고요. 그랜디스타라는 라인 이름이 있어요. 자, 라인이란 건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브랜드의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특징을 가진 제품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규어랑은 전혀 상관없는 브랜드이지만 크라운사의 빅파이라는 과자 아실 거예요. 빅파이가 파인애플 맛, 딸기 맛, 블루베리 맛, 자몽 맛, 이렇게 여러 가지 맛들이 있는데, 여기서 라인 이름이 빅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피규어로 넘어와서도 회사 이름은 반프레스토, 라인 이름은 그랜디스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정도 설명이면 뭐 대단히 쉽죠? 발매일은 2018년 10월입니다. 시세는 2만원에서 24,000원대. 이것도 아직은 만만한 가격대입니다. 정말 반가운 건 요 근래 나오는 제품들이 Z 시절 때 캐릭터라도 슈퍼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녀석은 Z 타이틀을 달아줬어요. 저도 아재긴 한가 봅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반갑네요. 언박싱 바로 진행해 볼게요. 포장은 항상 언급하듯이 오늘도 딱 반프 스타일의 포장입니다. 골판지, 소량의 뽁뽁이, 비닐, 이것만 충분해. 끝! 비닐도 뜯어볼게요. 그동안의 반프 제품이랑은 살짝 변화가 있어 보이죠? 제품의 구성이 꽤 풍부해졌다는 게 그냥 봐도 와 닿는단 말이죠. 이건 박스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두 가지 모습으로 재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질구레한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몸통은 한 개 들어있어요. 피콜로 복장에 커스텀을 한 소노반의 본체. 헤드는 2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냥 초사이어인과 초사이어인 2 헤드가 2개 들어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는 헤드는 한 제품에 잘 안 넣어주는데 그것도 경품이요. 반프가 아주 큰 힘을 썼어요. 이건 칭찬해준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열심히 해라. 팔도 2종류가 들었습니다. 팔이 곧게 뻗어 있는 건 망토용, 팔이 굽어 있는 건 힘주고 포즈 잡는 용도. 제 생각에 이 제품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망토도 파츠로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역시 자립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푸른색의 자립 보조기도 넣어줬고요. 야, 이렇게 늘어놓고 취향에 맞으시는 구성으로 DP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하우스에서 나온 POP 같은 구성으로 반프가 이렇게 구성품을 넣어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전작인 그랜디스타 베지터도 헤드를 2개 넣어주긴 했지만 이것처럼 파츠를 여러 개 넣어주진 않았거든요. 이거하고 비슷한 건 작년에 같이 나왔던 배틀 오브 더 월드 제일 복권에 나온 구성품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제 생각에 이제 반프가 생놀이, 광놀이, 세트놀이에 이어서 파츠놀이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는 거구나 싶습니다. 파츠라는 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피규어 본체 외에 다른 구성도 할 수 있는 부품 같은 걸 가리켜서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관절이 움직이는 액션 피규어 쪽에 들어있는 구성인데 반프는 그냥 본체만 넣어주고 땡이었거든요. 다른 이야기인데 요 근래 이슈가 된 그랜디스타 오지터가 하체를 텅텅 비워놔서 그 특유의 무게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전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바로 원가 절감이에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피규어도 원료를 적게 넣어서 돈을 아끼려는 마당에 이 소노바는 왜 고객들한테 인심 쓰는 것 같이 이것저것 막 넣어줬을까?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부품도 늘어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텐데 대체 왜?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건 제가 피규어 전부 다 보여드리고 리뷰 끝날 때쯤 해서 썰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하는 소노반이 여러가지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원작충이거든요. 원작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비주얼을 변화시키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몸통은 하나, 2가지 모습으로 재현 가능한 소노반의 아우라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가즈아! 크기부터 소개할게요. 23cm 정도네요. 그랜디스타로 나온 캐릭터 중에는 가장 꼬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가장 작은 편이고요. 처음 보여드리는 비주얼은 제가 이 그랜디스타 소노반 모습 중 가장 풍성한 구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형태예요. 정말 다 좋고 괜찮은데 흠부터 말하자면 한쪽 무릎팍 바지에 빵꾸를 내놨어요. 이게 후에 셀과 싸우다가 옷이 찢어진 걸 표현한다고 해놓은 건데 이게 진짜 에러입니다. 솔직히 이 조형은 이 연출이 제일 예쁘거든요. 근데 이건 전투 시작하기 전에도 옷이 이미 걸레가 된 거 아니야. 정말 아쉬운 피규어 설정 오류예요. 칭찬도 해봐야겠죠. 피콜로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망토를 찬 모습에 초사이어인 소노바는 그동안 나왔던 게 아주 드문 편입니다. 특히 헤드가 좋은데 초사이어인 변신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면서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하고 나온 후에 저 선한 눈빛의 헤드가 참으로 볼만합니다. 아마 꼬마 캐릭터 중에 망토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키게스에 나오는 힛걸, 클레이 모레츠하고 이 꼬마 소노반 정도뿐일 거라고 생각하네요. 아 맞아, 짱구도 있구나. 이제 오반이 전투광 아버지한테 떠밀려서 전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나가라 오반, 넌 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야 라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마치 처녀비행을 망설이는 새끼새를 절벽에서 미는 어미새의 느낌적인 느낌? 이 모습도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몸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망토를 하고 있을 때 팔 파츠보다는 다른 파츠로 교환해서 보여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눈빛이 좀 더 전투적으로 변해야 하는 게 맞긴 한데 헤드 2개 넣어준 게 어디겠습니까? 다만 망토를 벗어서 그런가 몰라도 볼륨감이 확 줄었어요. 이건 뭐 피규어의 허점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왜 슈퍼 히어로들이 망토를 차고 다니는지 알 것 같은데? 덩치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네. 이 오반을 보니 알겠어요. 위장술이었어. 세 번째 모습은 제가 마인 베지터와 함께 드래곤볼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믹이에요. 초사이어인 2. 이 피규어의 깔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헤드인데 얼굴이 묘합니다. 정말 초사이어인 2 소노반이 그동안 나온 피규어들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정말 딱 마음에 들게 나왔다고 생각할 만한 조형은
푸르비 부자 에네르기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 드래곤볼 피규어 종류가 별로 많지 않던 예전에는 베지터도 헤드 조형을 진짜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품화가 많이 되면서 꽤 좋은 헤드도 많아졌거든요. 많이 만들어 보니까 조형가들이 이제 실력이 늘은 거지. 그런데 초사이어인 2 5반 얼굴은 마음에 들게 나온 게 거의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제가 수집 시작할 즈음에 산 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나오겠지 했는데 결국 그걸 뛰어넘는 제품이 나오지를 않고 오늘까지 와버렸어요. 헤드뿐만이 아니라 더 어설퍼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독 이 제품만 저격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 망토찬 5반 보여드릴 때 지적했던 저 찢어진 무릎 부분 표현. 근데 이 모습대로 보면 찢어진 무릎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옷은 찢어져 있는데 몸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 5반이 이 모습으로 각성하기 전에 자기는 싸움이 싫다고 막 징징대는 소리 하다가 셀한테 엄청 얻어 터지거든요. 그래서 몸 이곳 저곳에 생채기가 나 있어요. 특히 이 손오반은 이마 쪽에 피가 응고되어 있는 상처는 꼭 표현해줘야 이미지가 살거든요. 근데 보세요. 뭐 샤워라도 하고 나왔냐? 엄청 깨끗해. 이게 뭐냐고. 이럴 거면 대체 애꿎은 옷은 뭐하러 찢어진 표현을 해준 거냔 말이에요. 길 가다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도 옷만 빵꾸가 나지는 않아요. 무릎에서 피도 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 5반은 셀이 5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찢어버린 건가? 옷만 격렬하게 찢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반프 입장에 있어서 한번 실드를 쳐줘 볼게요. 반프가 솔직히 블러드 표현에 있어서 표현을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드래곤볼 제품들만 봐도 블러드 표현이라든지 데미지 표현을 리얼하게 해준 제품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어른들이야 뭐 뇌가 박살이 나든 팔이 잘리든 그걸 감수하고 볼 수 있는 멘탈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피규어라는 게 원초적으로 봤을 때는 완구, 즉 장난감에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죠. 즉 애들도 관심 있어 하는 분야고 실제로 구매 고객도 꽤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엄청난 잠재 고객층이에요.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이 알 거 다 안다고 하고 빠르기도 한다지만 그렇더라도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미성년자들의 시선을 보호해 준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영화관에서 19금 관람제로 청소년들이 입장을 제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독 이 제품만 블러드 표현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설사 하더라도 반다이 아츠제로 같은 경우는 피를 흘리는 장면 같은 경우 그냥 사인펜으로 끄적끄적 해놓은 것 같이 검정색으로 락서해놓은 페인팅으로 대처를 하기도 하고요. 이건 피규어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클리어 파일도 봐보세요. 그림을 잘 그렸는데 피칠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 제 말은 어린 친구들도 보고 구입을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너무 리얼하고 잔인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중2병 이야기 하잖아요. 한참 예민한 시기에 너무 자극적인 걸 보여주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구성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 불호인 디스플레이예요. 이 망토를 찬 손오반 초사이어인 2 모습이 레진으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캡슐로도 부자 에네르기파 하는 장면이 이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일러스트로 나온 것도 봤는데 제 취향이 정말 아니어서 이 구성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낄게요. 말 길게 하면 좋은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 호호호호, 그럼 이 피규어의 전투력을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총평 시간 가보기 전에 제가 총평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스카우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촬영 끝나고 집어넣다가 잘못 눌러서 우연히 새로운 기능을 발견을 했어요. 그거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피규어 말고도 소개할 게 많네. 원래는 이렇게 누르면 영상에서 보이던 대로 전투력 측정하는 효과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잘못 누르니까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듣고는 흥분하고 놀라서는 뭐야 이거 하면서 한참을 연구했죠. 아무리 물건을 훑어봐도 다른 스위치가 없어. 그러다가 발견을 한 거죠. 이걸 길게 누르면 오래완 슈퍼 사이언이다. 드래곤볼 팬분들이 보시면 좋아할 기능을 간단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피규어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죠. 먼저 대중성입니다. 모든 제품들이 거의 다 그렇지만 제품이 출시되고 한두 달간은 실제로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자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추가 재고가 들어오고 나서는 나가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뭐 제품이 잘 안 팔린다고 해서 대중성 점수가 낮다는 게 아니고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사간 거 아닌가 싶다는 거죠.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심적으로는 이 손오반의 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봐서는 네임파워에서는 손오공과 베지터에게 한참 밀려요. 특히 요새 와서는 더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피규어는 분명히 잘 만들었어요. 전 망토 찬 모습으로만 보면 그동안 나온 그랜디스타 중 퀄리티가 요 근래 나온 애들이랑 비교해봐도 로제와 함께 이 오반이 투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아프지만 오반이 인기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캐릭터 인지도 때문에 피규어도 잘 만들었는데 대중성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성은 2점 드리도록 할게요. 퀄리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껏 유튜브로 소개한 제품들 모두를 통틀어서 이 녀석이 제일 깔끔해 보여요. 뭐 색조합이나 조형이 단순해서일 수도 있는데 괜히 그랜디스타 라인이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진가를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이 정도면 뭐 동네 평범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먹고 나왔다는 느낌이랄까요? 덩치도 커, 가격도 싸, 깔끔해, 자고로 무난한 게 최고입니다. 퀄리티는 3.8 갈게요. 희소성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품이 발매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하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건 어쩌면 희소성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걸로 말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망토를 찬 손오반의 조형이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서 미래로 눈을 들려봤을 때 시장에서 갑자기 확 사라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많았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다 사라진 거야. 없어. 인피니티 스톤으로 핑거 스냅 한 것처럼 감쪽같이 다 사라졌어. 저는 이 손오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기가 딱 중간 포지션이거나 비주류 인기 캐릭터들은 잘만 만들어 놓으면 늦게 발동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슬로우 스타터라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내가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얘가 미래에 사라질지 아니면 악성 재고로 남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딱 중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주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랜디스타는 영상으로는 처음 소개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리뷰 초반에 이야기했던 반프가 이 손오반은 왜 이렇게 구성을 풍부하고 호화스럽게 넣어준 걸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이 제품이 샘플이 막 공개되었을 때 제 주위에서 하시던 말씀들이 있어요. 와씨, 나 이거 2개 사야 되겠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 한마디에 반프의 노림수가 전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손오반이 SHF 드래곤볼처럼 10만원에 가까운 가격대고 원피스 POP처럼 15만원이 넘어가는 가격대면 그분들께서 이거 쉽게 2개 산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고? 비싸니까. 지갑에 압박이 있거든. 그런데 이 손오반은 예약 받을 때 약 18,000원대였어요. 2개 사도 36,000원이에요. 그걸 노린 겁니다. 이거 2개 사고 3개 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장식하고 DP하고 감상할 수 있어. 질르란 말이야. 반프가 이런 식으로 미끼를 던진 거고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이런 형식의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썸네일에 나온 말처럼 생놀이에 이어서 부품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반프가 만들어주는 드래곤볼 라인 중에서 가장 꾸준한 판매율과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라인 중에 하나가 이 그랜디스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이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드래곤볼 피규어계는 사이언의 홍수예요. SHF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사이언도 많이 나오지만 비주류 캐릭터들도 꾸준히 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반프 기획팀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기획안을 올렸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경품이지만 경품이라는 틀을 깨고 비주류 캐릭터들은 주문받는 만큼의 혼합 판정으로 생산을 하는 거지. 비싸게 가격을 받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한 이걸 먼 미래에 반프가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생놀이, 광놀이, 해외 한정놀이, 부품놀이까지 전부 다 하는 마당에 혼합 판정이 뭐 대수겠어요? 이제 반프가 아니라 반다이 스피릿으로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본격적으로 돈다이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 저도 반다이 반프 덕에 밥을 먹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디스를 하고 있는 것도 웃기기도 한데 여기 유튜브에 와서까지 장사각을 잡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수집가의 마음으로 가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깔 건 까면서 싸워야 한다면 싸우고 싶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 그럴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기옥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전 다음 시간에도 깔거리 가지고 찾아올게요.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